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종합부동산세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78쪽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요. 그리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죠.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세금 내고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이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과 토지지요. 단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치성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1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닌 걸 골라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자,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용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80억이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겠죠. 기억은 과세 대상입니다. 기억.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자,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네요. 2분의 1씩. 그런데 공시가격이 10억이죠. 공동명의니까 각각 5억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납세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6억이 초과되거든요. 니은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디귿 공장용 건축물 대상이 아니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수원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되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3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것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여러분 별장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하는 농지. 역시 이것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죠. 상업용 건축물 아니지요.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도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아니고 주택만 되는 거죠. 5번 건축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이게 바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 6월 1일이죠.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틀렸죠?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입니다. 3번. 주택에 대한 과표가 5억 원일 때는 1000분의 3이다. 참, 3번 지문 난해한 지문인데요. 여러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거는 1000분의 5, 1000분의 7.5, 1000분의 10, 1000분의 15, 20. 0.5%부터 2%까지 적용합니다. 근데 1단계가 과표가 6억 원 이하시, 이런 건 참 나오기 어렵죠. 과표가 6억 원 이하 시에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틀렸죠? 두 번 다 틀렸어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5인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물납이 폐지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2일 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폐지됐습니다. 물납이 있는 것은 현행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그렇죠, 재산세나 종부세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문제 끝냈고요.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종부세는 출제 문제가 비슷비슷합니다. 1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1번.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신탁해지 원인.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혼 이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 여러분, 이혼 판결에 의해서, 이혼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혼 이자료를 토지로 줬습니다. 이거는 대물 변제가 되겠죠. 이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으로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분할, 재분할. 여러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2분의 1로 분할했습니다. 분할했다가 지분 변경 없이 다시 재분할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변경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사람은 양도고 지분이 증가한 사람은 취득이 되겠죠. 4번.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했다. 원래는 재취득이 안 되죠. 그러나 공매나 경매로 나온 것을 자기가 취득했다. 양도가 아닙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법원으로부터 판시되어 환원되었다. 법원에서 무효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이거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양도가 되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상 문제인데요.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없이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제외됩니다. 지역권. 지상권,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맞고요. 전세권 맞고. 여러분, 골프회원권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등기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임차권 틀렸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뭐라고 하지요? 특정 영업권이라고 하죠. 영업권은 이제 권리금이죠. 권리금. 영업상의 월권인데 특정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영업권이 특정 영업권입니다. 예. 기타 자산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거주자가 국민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한다. 지역권은 아니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당첨권이 되겠죠. 당첨권 같은 거.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게 되겠죠. 리을, 영업권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들렸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특정 영업권이니까 리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음, 전세권 맞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게 뭐지요? 특정 영업권.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지목 변경이 되었다.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었다.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 처분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목이 변경됩니다. 예, 양도가 아닙니다. 또 보류지 충당.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채비지 또는 보류지, 공공사업용 공사비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이 보류지가 되겠죠. 양도가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지상권 대상입니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하게 되면 개인 소유 토지가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요.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었다. 보류지.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했다. 토지상환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안 되고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해서 받을 때는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닙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했다. 개인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가 되겠죠.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건물 건설 사업자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설업이 됩니다. 건설업. 그죠?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양도했다면 이 건설업은 이건 무슨 소득이 될까요? 사업소득이 되겠네요. 건설업은 사업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 틀린 건데요. 대금을 청산한 날, 원래는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죠.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소일이 됩니다. 증여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 인정 고시일이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는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고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이어서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 계산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